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법무사무실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호주도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조심하시고 꼭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빅토리아 주정부 스폰서십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당장 빅토리아가 주정부를 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190과 491이 뭘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 비자, 491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190과 491 비자는 흔히들 주정부 이민 또는 주정부 스폰서십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스테이트 가버먼트 스폰서십 또는 스테이트 가버먼트 노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주정부 스폰서십은 총 두 가지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각 주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추시면 각 주에서 나에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초청장이 발급이 되고 나서 두 번째 과정은요, 이민성에게 190 또는 491 비자를 신청하시는 과정입니다. 491, 190 두 비자 모두 주정부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각 주마다 190에 대한 조건도 다르고 491에 대한 조건도 다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이민을 하고 싶은 주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 스폰서십은 두 가지 종류의 서클래스가 있습니다. 서클래스 190 그리고 서클래스 491 비자가 있는데요. 190 비자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시면 이제 영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491 비자 같은 경우에는 provisional 비자라고 하여서요, 가영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 완전 풀 영주권자가 되시는 거는 아닌데요.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맞추시게 되면 영주권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가영주권인 49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491 비자는 승인이 되시면 5년 유효합니다. 이 5년 동안 지키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를 포함한 내 직계가족, 배우자라든지 파트너, 그리고 내 자녀가 491을 같이 받으셨으면 전 가족이 지방에서만 거주를 하시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이라 함은 내 배우자 그리고 나, 내 자녀 모두 일과 거주 그리고 공부를 무조건 지방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491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491 비자는 5년 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총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financial year, 그러니까 회계연도죠. 호주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 3번의 financial 연도 동안 나 또는 내 배우자가 taxable income 53,900불을 만드시면 돼요. taxable income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taxable income이라 함은 내가 1년 동안 번 총 내 소득이 있잖아요. 세금을 포함한 총 소득을 우리가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6월 30일이 끝난 이후에 내가 회계사님 또는 세무사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한 해 동안 번 것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돼요. 자, 이때 gross income에서 회계사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 일과 관련해서 돈을 쓴 게 있느냐. 자, 이걸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deduction, 내 인컴에서 내가 쓴 만큼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용 처리를 하고 나서의 금액을 우리가 tax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53,900불이 되셔야 해요. 자, 5년 중에 어떤 financial year든 상관없으니까요. 3년을 그렇게 나 또는 내 배우자가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491을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 간호사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53,900불의 taxable income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꼭 간호사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꿀팁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투잡을 뛰셔도 상관이 없어요. 190-491 비자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90과 491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스폰서십 이민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 테스트에 기반한 이민입니다. 이민성, 그러니까 연방정부죠. 여기서 나한테 원하는 점수는 총 65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190을 원하시는 경우에 나는 스스로 60점을 만드셔야 돼요. 왜?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주에 조건을 내가 맞추면 주정부에서 나한테 인비테이션을 주면서 5점을 보너스 점수로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민성에서 원하는 65점을 나는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91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내가 스스로 50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주의 조건을 내가 맞춘 경우 주정부에서 나한테 인비테이션을 주면서 15점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나는 총 65점을 만들어서 이민성에서 원하는 65점을 가지고 491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기술 심사를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 자, 기술 심사는요. 내가 지원하는 나의 직업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술심사 기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 오큐페이션, 요리사분들, 그 다음에 정비, 보트 빌딩, 그 다음에 페인팅, 타일, 여러 가지 목수분들, 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자,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RA라는 곳에서 기술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기술심사를 하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RA 1단계를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을 하시거든요. 자, 그 기술심사는 1단계일 뿐이에요.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1단계일 뿐이고, 자, 주정부 스폰서십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 3, 4단계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페셔널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카운턴트, 엔지니어 분들, IT 분들, 그 다음에 널스 분들, 닥터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심사 기관이 전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또는 내가 공부를 한 직업군에 기술심사 기관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술심사 기관에서 풀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영어 점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IELTS로 치면 제너럴이든 아카데미든 상관없이 이치밴드 6점, PT는 이치밴드 50점을 꼭 받아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나이. 현재는 만 45세까지만 이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주정부 스폰서십 이민이 가능합니다. 주정부 인비테이션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뜬 소문도 많고 이렇다 저렇다 루머가 많은 부분이냐면요. 주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여러분. 왜냐면 주마다 필요한 직업군이 다를 수 있고요. 주마다 가고자 하는 이민의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타스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뉴 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그 다음에 퀸즐랜드도 포함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인구가 이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스메니아라든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노던 테리토리 같이 인구가 적은 주정부보다는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정부 스폰서십이 항상 365일 열려 있는 게 아니라요. 오픈이 되고 클로즈드가 되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날짜 또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열리고 언제 클로즈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정부들이 일단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오픈을 하기 전에는 미리 조건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기도 사실은 조금 힘들죠. 자, 그래서 제가 이민법무사로 한 10년 동안 지금 일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가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고 저번 연도에는 이랬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저희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다음
해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언제 졸업을 하는데 그 연도에는 정확하게 주정부 스폰서십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이 되는 주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부 인비테이션을 신청한 후로부터 비자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심사 기간 또한 주정부마다 많이 다른데요. 이유는 각 주마다 프라이어리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했던 프라이어리티, 우선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리사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신청하시고 한 3일 만에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널스분들을 포커스로 했던 주였기 때문에 단연 널스분들이 좀 빨리 받으셨던 것 같고, 타스메니아 같은 경우에도요 직업군별로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고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퀸즐랜드 주정부를 했었을 때 일단 단연 널스분들이 빨리 받으셨던 것 같고요. 491을 했었을 때는 보트빌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인비테이션이 빨리 나오셨어요. 저희가 신청하고 2, 3일 안에 인비테이션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정부들이 주는 프라이어리티와 실제로 내가 비자를 신청한 이민성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프라이어리티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저희가 퀸즐랜드에서 인비테이션을 굉장히 빨리 받으셨던 보트빌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성에 저희가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웨이팅이 길었습니다. 이유는 이민성에서 연방정부에서는 보트빌더 분들이 그렇게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저희가 퀸즐랜드 널스분 중에서 의외로 인비테이션을 받으시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리셨던 분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널스분들이 많이 190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널스분들에게 퀸즐랜드에서 먼저 초청장을 보냈고요. 자,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널스분들한테는. 왜 그랬냐면 이 친구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리즈번 시티 근교에서 널스로 일을 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널스분들이 대략 한 1, 2주 안에 인비테이션을 받으셨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190을 이민성에 신청을 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빨리 비자가 승인이 돼서 한 달 안에 받으셨어요. 자, 요즘 이민성에서 비자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왜 질문을 하시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민성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90과 491을 클릭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민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심사 기간이 무려 17개월, 14개월이래요.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1년 이상 걸릴 비자인가? 정말 이렇게 걸리나? 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체감하는 심사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2020년 작년 10월 22일 날 190 비자를 신청을 하셔서 11월 9일 날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4월 말쯤 신청을 하셔서 5월 말에 승인이 되셨으니까 이분도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2주, 4주 이렇게 비자 승인이 빨리 나시는 분들은 사실 널스분들이세요. 그래서 널스분들은 비자가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걸리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그 평균적으로 491과 102 다른 직업군 분들께서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저희도 190과 491을 이번 연도에 막 신청이 가능했던 시기가 사실은 거의 2월 또는 4월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주들이 널스라든지 메디컬 이외에는 초청장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도 최근에 491, 190 중에서 메디컬 쪽이 아닌 다른 직업군분들께서 비자를 신청하신 게 거의 2월 또는 4월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업데이트를 해드릴 만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직업군이신데 비자가 승인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190과 491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 주정부 스폰서십이 가능할까? 왜 주정부 스폰서십이 중요할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왜 기술 심사를 해야 하며 영어 점수가 왜 필요한가?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고용주 스폰서십, 그러니까 예전에 457 비자, ENS 비자, RSMS 비자가 많았을 때는 그때는 고용주 스폰서십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가장 유리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용주 스폰서십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아졌고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선책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려워진 고용주 스폰서십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차선책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정부 스폰서십입니다.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연루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아예. 자, 그런데 이민의 역사가 호주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여러 해 동안 해보다 보니 각 주마다 필요한 직업군이 다르고 각 주마다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민성에서 각 주에게 많은 권한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주정부 스폰서십이라는 이민입니다. 자, 주정부 스폰서십은 고용주 스폰서십 대안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용주 스폰서십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엄 투 롱텀 리스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직업군 리스트 안에 있으신 분들만 ENS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니면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사구사, 이제 예전에 RSMS라는 비자가 없어지고 사구사라는 비자가 생겼는데요. 자, 요거로 영주권을 받고 싶으시면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용주 스폰서십이 너무 제한적이고 어려워졌으니까 주정부 스폰서십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주권은요, 어느 한 길로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TSS를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다만 하는 동안 기술 심사도 신경을 쓰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 심사가 통과가 돼 있으면 ENS 영주권도 할 수 있고요. 주정부 스폰서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고용주 스폰서십 그리고 주정부 스폰서십, 이게 가장 큰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주정부 스폰서십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너무 오늘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드린 게 아닌가 싶고 약간 투머치 토커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만큼 전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주권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비자 상담 및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 밑에 디스크립션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